네, 부동산법 기출문제.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법의 10번째 테마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즉 시행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는 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때하고 사업을 미집행할 때 이렇게 나눠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도로나 공원 같은 것 등을 설치할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라는 주제를 잡고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처음에는 호칭을 하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자, 도시계획설로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결정이라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미한 기반시설이 아니라면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에서 위치, 규모, 종류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고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로 사업을 집행할 건지 2단계로 집행할 건지를 구분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알려주고 사업 시행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습니다. 비행정청은 행정청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에다가 설계도나 자금 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고시가 되고 나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토지나 건물을 강제 수용해서 자, 1차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 자,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 도시계획설로 결정됐다라는 이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시행자, 실시계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문을 막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만약에 미집행한다면, 자, 미집행이면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이 사업 시행자가 2년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죠. 자, 우리 원래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자,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 등의 건축은 금지됩니다.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부지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까지는 쓸 수 있지만 도시계획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 자, 그런데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설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서 할 수 있고 또 10년 내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서 시행자가 10년 내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미시행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내 땅과 내 건물을 사과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여기 특광시 건수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실시계획 안 나오고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이 방치됐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시험 지문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일단 눈에 익혀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 문제가 17문제나 되는데 그래도 가볍게 한번 우리 보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종합문제입니다. 자, 먼저 같은 도에 속하면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자,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시장군수 간에 협의해서 사업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죠. 이 부분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고 거기가 같은 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사업 시행자가 되면 원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 시행자면 6명이 원칙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근데 이게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2개 이상 시장, 군수가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그 지역이 같은 도에 있으니까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죠. 자,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2개 이상 시군에 걸쳤는데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같은 도 안에 있는 지역에서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으니까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하고 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1번 지문은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시행자라는 파트에 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걸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자, 2번. 자, 광역도시계획 관련되거나 국가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도 자, 의견을 들어서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행자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원칙 행정청 원칙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문수가 시행자가 된다. 다만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도 시행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3번. 자, 시행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분할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 시행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송달 같은 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를 했는데 자,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이 이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즉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목적 외로는 국공유지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매각 양도할 수 없죠. 네,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국공유지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들어가면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목적 외로는 매각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질문 이거 중요한 거죠.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 이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않는 겁니다.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이렇게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같은 요건이 필요 없는 거니까 자,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번 지문 제가 많이 강조한 지문이니까 관련 점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금 이론을 봐드리면 이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우리 그 핵심 이론 강의할 때 시행자의 지정 고시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습니다. 행정청의 원칙은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시장문수가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도 자,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도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경우,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2개 이상 이렇게 도시에 걸친다는 말이 나오면, 자, 걸치는 지역이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시장문수가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정한다. 요거. 자, 이 부분이 아까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여기서 1번 같은 경우 자, 같은 도에 속하고 이게 2개 이상 시군에 걸쳤네요. 걸치면 2개 이상 시장군수가 모여서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한다. 이 문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여기서 아까 협의가 부성립하면 거기가 같은 도일 때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이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고 해당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상태라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겁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자는 여기 행정청,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문서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우리 행정청이 아닌 민간 건설업자나 그 밖에 토지주택공사 같은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공공기관 중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 노란색 소유와 동의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아까 문제를 냈었죠. 아까 여기서 5번 지문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아까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 없는 거니까 답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시행자 부분들은 지금 설명한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뒤에 가서. 그래서 이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1번 문제는 정답이 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 시행자는 자, 이런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자, 2개 이상 대상 지역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본 거랑 같은 지문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개 이상 구역 대상 지역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자, 3번.
자, 도시계획, 자, 시행자는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자, 포인트가 이거죠. 토지 건물 앞에 필요한 토지 건물에 있는 각종 권리나 소유권 같은 권리나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수용, 사용을 다 할 수 있고 토지 앞에 인접한이란 말이 붙으면 일시 사용만 하는 거니까 지금은 토지 건물 앞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다 되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자,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걸 준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곳으로 본다가 아니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자, 이게 실시계획의 고시까지 나와야지만 이 수용을 할 때 이런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수용을 하려면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하는데 이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이라는 걸 받아야지만 수용 권한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뒤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자, 이게 실시계획의 고시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틀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실시계획의 고시까지 나와야지만 자, 공취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답이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대도시가 자, 이게 실시계획의 인가권자인데 자,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같은 것을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지문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를 보면 이게 만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앞에 핵심 이론을 좀 보고 오시는 게 기출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번. 3번은 공동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공동구는 테마 9번째 테마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10번째 테마인데 이걸 섞어서 혼합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5년 안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안 되면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과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몇 년입니까?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 지목의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자, 2번. 자, 2번은 공동구 의무 설치하는 신규 개발지. 자, 우리 예전에 공동구 의무 설치 지역은 200만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틀렸고. 도시개발구역은 맞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200만을 초과하면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200만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이면 설치 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 10년으로 바꿔야 되고 요거는 200만 초과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이 하수관 하고 가스관 같은 경우는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맞네요. 자, 4번. 공동구 관리자는 매년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거죠. 자, 5번 질문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로부터 20년까지 시설사업 시행이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거니까 20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정답은 아까 우리 보시면 3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나머지 분들 잘못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낸 거는 기본 한 중간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약간 종합 문제지만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이행보증금, 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할 때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거 할 때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하고 또 필요하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을 안 내죠.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틀렸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하고 대신 이행보증금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자 1번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자 2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거고 1단계 2단계 나누는 계획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광역시장이
수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듣는 거 맞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지문입니다. 단계 밀집행 계획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이 아니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수용 보상금 같은 거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 문제, 돈을 쓰는 문제 때문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도 맞고 1번 틀렸죠.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자,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시설 사업을 하게 됐다. 근데 이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으니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도지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번은 아까 우리가 한 거랑 같은 거네요. 자, 시행자는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개 이상 대상 지역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청, 비행정청 시행자 이런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가나 거소가 불분명해서 자, 등기우편으로 서류 송달이 안 되면 송달에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공지송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10년 내 미집행하면 매수 청구 조항이 있었죠. 이 매수 청구 조항만 가지고 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고, 장기 미집행이라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지목은 대인 토지 소유자고. 간단하게 이 문제는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하는 조항이고,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매수 청구를 넣었을 때 토지 수요자가 원하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죠. 자, 매수 청구를 넣었는데 원래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 토지 수요자가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이게 반드시 매수해주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채권을 매수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 대금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감정평가서가 들어가서 이런 가격을 평가하기 때문에 자, 국토기획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가 활동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기획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런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이런 가격이나 절차 같은 걸 처리하게 되어 있고 자, 4번에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로 나왔네요.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설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 2천만 원이 틀렸습니다. 답이 4번이겠네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하는 거죠.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매수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채권 같은 걸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우리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론을 좀 볼까요? 자, 우리 미집행 시효과.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도 안 만들고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등이나 아니면 공작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거죠.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자,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자, 매수해 주기를 통지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죠. 이렇게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 자, 매수하기로 통지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해야 된다. 대금은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만약에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토지는 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이 10년 동안 왜 사업이 없다는 사항을 지방에다가 보고도 해야 됩니다.
10년짜리, 2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관련 내용들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 문제는 이게 매수 청구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내 미집행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주는 사람이고 이게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매수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문제를 가지고 냈죠. 자, 6번 문제로 가보시면 이것도 매수 청구 문제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 1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실시계획도 안 만들고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보시면 틀린 걸 찾는 겁니다.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이거 2년 안에 매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 결정을 6개월 안에 알리고 6개월째 되는 내 매수하기로 알렸으면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아서 매수무자가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렇게 채권,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말합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문제가 또 지문으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4번도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 같은 거를 설치할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를 했어요. 그럼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가 와서 6개월째 되는 날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수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1종 근린 생활설, 3층 이하로 2종 근린 생활설, 그 밖에 공작물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이 많은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때 매수를 거절한 거죠.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하기로 하고 나서 2년 안에 실제 돈을 지급 안 하면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3층 이하로 2종 근린 생활설,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는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는 특광의식원한테 매수 청구하지 않고 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5번 지문도 맞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매수 청구 관련된 내용들 보시고 나면 정답은 이거 1번으로 아까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봐야 되겠죠. 자, 7번 문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우리 공동구랑 혼합 문제네요.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죠. 그래서 1번이 지금 맞고 2번 틀렸네요. 옳은 거니까 1번이 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 같은 거 했을 때 매수무자가 10년 지나서 청구하고 6개월 안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1년 같은 거 지날 필요 없이 바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로 1종 근린생활설, 3층 이하로 2종 근린생활설, 그 밖에 공작물을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으니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10년 6개월째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바로 1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이 그냥 뒷부분 다 틀렸습니다. 자,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 3층 이하로 2종 근린생활설, 그 밖에 공작물을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로 해석하는 거니까 3번 질문 잘못됐습니다. 4번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시까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지문이고요. 4번 지문은 뭐냐면 4번 지문은 도시관리계획의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에 사업 시행이 없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보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 시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이 없을 때는 해제에 관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조항은 조금 어려운 건데 요 뒤에 좀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4번 지문은 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반권자를 찾아가서. 자, 왜냐하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을 때, 1단계, 2단계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해제에 관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4번 지문은 좀 어려우시면 보류하시고 뒤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이거는 이제 효력을 잃는 조항이니까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됐을 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 거니까 이거는 20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일단 옳은 거는 지금 일단은 최근 문제인데 1번을 정답으로 하시고 이건 5년마다 3번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으면 1년 같은 거 안 따지고 바로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이나 2종 근리 생활설, 공작물 같은 것들을 허가받아 지을 수 있고 요거는 5번은 20년짜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를 보시면 자, 이반권자한테 토지 수요자가 해제의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오늘 상황을 잘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자, 시설 사업이 시행이 안 됐으니까 장기 미집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지목이 대인 사람이 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말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의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자,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수요자가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니까 이거 너무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수요자가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를 찾아가서 왜 단결 집행계획도 안 만들었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지금 앞에서 4번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토지 수요자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시기까지가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기까지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 1단계, 2단계 집행하는 계획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4번 지문은 말도 안 되는 지문이니까 자, 정답을 일단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8번 문제는 간단하게 가로놓기 문제죠. 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맨 끝에 효력을 잃는 거 그리고 20년짜리 생각나야 되겠죠. 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에 관한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자, 그 20년 되는 고실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거니까 20년 그 다음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앞에는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렇게 효력을 잃는 거니까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시면 이제 9번 문제부터는 좀 심화 딱지가 붙었네요. 기본 문제도 어려웠는데 또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자, 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토기획법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게 행정청 중에 6명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자, 2번 질문은 시행자가 자,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물이면 자, 여기 토지 건물 앞에 인접한이란 말이 붙었어요. 직접 필요한 토지나 건물은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인접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하는 거 맞죠?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나 건물은 수용 사용이고 도시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 맞습니다. 1번 지문은 시행자, 2번 지문은 일시 사용 규정. 3번 같은 경우는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비행정청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시행자는 시설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다만 자, 실시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또는 변경할 때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다만 준공 예정일 같은 게 변경되는 그런 경미한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할 때는 자, 14일짜리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내용도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화가 되는 겁니다. 4번하고 5번 때문에 심한데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실시계획을 처음에 만들어서 인가받을 때 또는 변경인가 같은 거 할 때는 14일 이상 공고 열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4번 지문처럼 준공 예정일이 변경되는 그런 변경인가를 처리할 때는 공고 14일짜리 공고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5번이 중요한 겁니다. 5번은 연면적 10% 미만으로 변경할 때는 아예 변경인가 자체를 안 받습니다. 자, 좀 전에 3번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대도시한테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근데 왜 틀렸냐면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으면서라고 하셔야 돼요. 자,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연면적 10% 미만 변경이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인데 경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인가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고 정답을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 설명 이해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수강생들이 완전 혼란스럽죠. 5번 질문은 실시계획을 처음에 만들어서 인가받고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변경인가를 안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면적 10% 미만 변경. 근데 이게 사업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10% 미만 변경이 경미한 변경으로 실시계획을 안 받는 건데 자, 경계가 변경되었으니까 변경인가를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보시고 이런 것 때문에 심화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도 자, 또 미집행에 관한 종합 문제인데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실효가 나왔으니까 20년짜리 나와야 되겠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이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안 됐으니까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 거죠. 맞습니다. 자, 2번은 지방의회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그 현황 같은 것들을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거 뭐냐면 주어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6명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왜 사업을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이 2번 지문이 지방의회가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앞에 주어를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 6명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 자,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거를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는 이제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자, 3번 질문에 보시면 자, 장기 미입행 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제 권고할 때 해제 권고를 특별광역자치와 자치도 4명이 받았을 때는 해제 권고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직접 하는 거고 자, 시장문수가 해제 권고를 받았을 때는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제 권고를 지방의회한테 받았을 때 좀 전에 지방의회한테 보고하고 2번 지문에서 지방의회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한테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시장문수는 직접 해제하지 못하고 해제 결정을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좀 전에 아까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내고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3번 지문에서 지금 이거 틀렸습니다. 3번 지문. 답이 지금 일단 맞는 거는 이 4번으로 정답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5번 지문도 어려운 건데 5번 지문은 주어가 틀렸습니다. 20년 지나서 사업이 없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럼 실효고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효고시를 하는 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20년 되는 다음 날에 이게 실효고시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한다고 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 시도나 대도시가 실효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실효 1번 지문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을 때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 거죠. 20년 되는 다음 날에. 자, 2번 지문은 주어가 6명이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6명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을 때는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지방의회 보고란 말도 빠졌습니다. 틀린 겁니다. 자,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그 해제 권고를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가 받았을 때는 자, 1년 안에 해제 권고를 받고 나서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직접 하는 거고, 시장군수가 해제 권고를 받았을 때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3번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제 신청을 시장군수로부터 도지사에게 해제 신청을 넣었을 때 해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4번이 맞고, 자, 5번은 주어가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대도시가 시루고시라는 거니까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문제도 많고 문제도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서 매년 이게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좀 봐두시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17번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경미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맞고, 자,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10년 지나서 매수청구할 때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권리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같은 것들에 대한 제한, 건축 제한에 대해서 도시계획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안에서 자,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같은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설 같은 공익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는 자, 이건 뜬금없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어디냐면 네 번째 테마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안에 3성이 포함되는 거 있었어요. 3성.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 자, 그 중에서 걔네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는 규정이 있었죠. 자, 이때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라면 자, 토지 적성평가 같은 것들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4번 지문이 맞는 겁니다. 4번 지문 맞고, 자, 이런 것들은 심화요약집 17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에 포함되는 3성 중에서 토지 적성평가 같은 것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맞습니다. 4번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테마 10번 테마에서 4번 테마 문제를 낸 겁니다. 이 문제는. 자, 5번에 보시면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자,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상급관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자인 경우에도 자,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정답은 4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번 사회복지시설은 경미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때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까지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은 용도지역 안에서 자, 이건 이제 우리 테마 8번째 테마로 이제 행위제한 특례인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같은 건축 제한을 처리할 때 민간인들 건물들은 적용하지만 도시계획설 같은 공익적인 건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질문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생략사유가 맞습니다. 자, 행정청의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는 자는 그때는 행정청, 비행정청을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5번 지문도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2번 문제.
12번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이때도 우리가 지금 매수 청구 문제를 위주로 냈는데,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 의무자가 지방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사면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발행 조건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공사가 아니에요. 지방공사나 토지공사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해주는 의무자고,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지급할 수 있으니까 또 지방공사가 매수 의무자면 시설채권 발행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그리고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10년 지나서 매수 청구하고 6개월 안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결정 통지했을 때는 자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자 200만을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이면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설의 설치를 사업 종목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자, 시설채권의 사용기간은 10년이란다. 이게 지금 문제를 팍 섞어서 낸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 파트에서 종합문제로서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채권 매수 청구해가지고 자, 시설채권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이것도 자 이게요 매수 청구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는 공동구 의무설치 조항. 이거는 광역시설. 이거는 시설채권이기 때문에 막 섞어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정답은 일단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2의 문제. 자, 32에 이렇게 13번 문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파트에서. 자,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도시계획설은 기반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맞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같은 도에 있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그러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 지역에서 걸쳐 있으니까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죠. 같은 도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정하든지 시장문수가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네, 같은 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시행자 파트죠. 시설사업 시행자가 같은 도에서 협의가 되면 시장문수가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니까 2번도 잘못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답이겠네요. 자, 3번.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지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자, 일정한 동의요건을 안 갖추더라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동의요건 같은 거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요건 갖추지 않아도 시행자 지정이 됩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착수 예정이라고 준공 예정일이 내용으로 포함되는 거 맞고 자, 실시계획에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했을 때는 자,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4번. 자,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장례시설 종합의료 폐차장도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경미한 기반시설로 보시되겠습니다. 이것도 경미한 기반시설입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구실로부터 10년 안에 자, 시설 사업 같은 것들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을 때는 매수청권이 인정되는데 다만 10년 내 사업 착수를 안 들었더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을 때는 조만간에 우리 수용 절차가 들어가고 공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10년 내 사업 안 하고 있다면 그때는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매수청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으면 조만간에 수용 절차가 들어오고 사업 진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문서는 자, 시장문서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넣는 거지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문서는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제를. 자, 4번. 자, 도지사가 4번은 건 비용입니다. 아직 안 배운 게 나왔네요. 자, 도지사가 시설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도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도에 있는 시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해당 도지사가 그 시군이 속하는 도지사랑 협의를 합니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해당 도지사가 시설사업을 해서 다른 시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그 군이 속하는 쪽에 도지사랑 이쪽 도지사랑 협의해가지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맞죠? 도지사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주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시행자가 되는 거죠. 2개 이상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답이 지금 자 틀렸고 정답이 지금 맞는 거는 4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도 좀 어렵네요. 자, 이 보시면 우리 14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조금 이렇게 24의 문제로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경례시설, 종합의료, 폐탄 같은 것도 경미한 기반시설이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10년 이내 시설사업이 안 되고 있더라도 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조만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넣어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그 해제를 도지사한테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직접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자, 도지사가 시설사업 시행자가 되었는데 자, 다른 군이 그 도에 속하지 않은 다른 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그래서 충청남 도지사가 시설사업을 했는데 충청북도 뭐 청주시라든가 보은군이 현저한 이익을 받으면 그 충청북도랑 충청남도랑 협의를 먼저 해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행자를 정할 때 협의가 안 되면 자, 이게 걸쳤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자, 이게 가장 큰 쪽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정해주는 거니까 정답을 요거 4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5문제 보시면 A광역시의 B자치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서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져 있네요. 자, 이런 데서 도시계획 시설부지라고 하고 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없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보시면 매수 청구는 옳은 걸 찾습니다. 매수 청구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와 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자, 매수 청구에서 매수를 청구를 받는 자가 구청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자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이때 청구를 받는 사람이 여기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야지만 맞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매수의무자가 여기 시행자로 토지주택공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라고 이렇게 매수 청구를 받는 사람이 매수의무자인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토지주택공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만 하는 거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 청구할 때는 토지와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도 잘못됐죠. 자, 3번. 자, 갑이 원하면 매수의무자가 아까 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의무자니까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매수의무자가 토지주택공사는 채권 발행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일 때 시설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갑과 매수 청구자하고 광역시장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6개월 안에 지금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시장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자, 이게 좀 맞죠? 4번이 맞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매수하기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은생, 3층 이하로 2종은생, 그 밖에 공작물을 건축할 수 있으니까 2층짜리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다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시면 자, A광역시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고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설치 의무자는 뭐 사업 시행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매수 의무자, 매수 청구를 받는 매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하는 건데, 여기 사업시행자로 토지주택공사가 있으니까 이 구청장 같은 사람들은 매수 의무자로 매수 청구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광역시장, 내외적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졌으면 시행자한테 우선해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비구청장이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토지주택공사를 매수 의무자로 보는 게 맞고, 자, 2번은 건축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3번은 매수 의무자가 토지주택공사면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매수 청구를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갑과 광역시장 같은 관청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짜리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기로 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건물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16번.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하천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같은 거 동의를 필요가 없으니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 2번이 답이네요. 자, 시행자는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합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사용 다 할 수 있으니까 3번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하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고,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비용과 상관없이 행정청인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었으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는 것 맞죠? 다음날 났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걸 할 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 토지에 필요한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 토지에 출입, 여기 보시면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설사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 타인 토지를 일시사용, 그다음에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인 토지 출입, 타인 토지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만 하는 거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군수 같은 관청이 여기 생략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광역이나 도시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도 필요하면 타인 토지의 출입이라든가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이 뭐냐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때도 기초조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출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요 조항이 우선 시설사업 시행자가 시설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으로 일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 토지에 있는 나무나 돌 같은 것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군수 같은 관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걸 수립할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걸 정할 때 기초조사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기억니은에 들어갈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정답이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7문제 풀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 번 중 한번 두세 번 정도 들어보시고 나중에 우리 예상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시간 강의 들으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